멕시코, 중국 갑조리그 신민중 구단과 천정일 구단의 대국인데요. 일단 신민중 구단이 정말 큰 이득을 얻는 상황이 됐어요. 네, 천정일 구단이 원래 이런 스타일이 아닌데 신민중 구단이 잘 이끌어낸 건지 아니면은 두 번의 어떻게 보면은 그 패배가 앞선 이제 상대전적의 패배가 천정일 구단을 좀 다르게 만든 것인지 초반부터 엄청난 전투가 펼쳐지면서 때이르게 신민중 구단이 지금 우하기를 잡으면서 우세를 획득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드물게 보는 것 같아요. 천정일 구단이 이렇게 큰 실족을 하는 거 상황 자체가요. 그렇죠. 지금은 저희가 흙이 좋다 하는 이유가 여기가 둘, 넷, 여섯, 일, 열네, 열여섯, 열여덟, 스물, 서른, 마흔다섯 거의 쉬운 집이에요. 여기 흔히 한 10집 보잖아요. 네. 60집에. 이거 그냥 아예 다 당한다고 해도 7집은 나 있으니까 67인데 여기 한 6집, 8, 10. 뭐 대체 몇 집을 만들어야 됩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바둑을 볼 때 초반부터 저희가 서로 확정가가 없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느닷없이 수십 집이 생긴 거거든요. 네, 그렇죠. 물론 백이 중간에 두텀을 얻었지만 이 바둑은 판이 굉장히 좁아져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큰 집을 짓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거는 신민중 구단이 아마 그런 수순을 잘 보여줄 것 같아요. 그냥 아주 무난하게 그냥 정리하는 그런 수순으로 잘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의 우세함이면은 막 수를 내거나 그러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천정의 구단이 굉장히 잘하던 거를 그대로 해주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천정의 구단한테 한국 선수들 당하던 거 좀 그대로 갚아주면 돼요. 보통 천정의 구단하고 싸우면 뭔가 후반부로 가면 답답할 것 같으니까 한 박자 앞서서 뭔가 싸움을 하려다가 좀 큰 실패를 하고 오히려 이런 상황이 될 때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반대입니다. 천정의 구단한테 그 고통을 그대로 돌려주면 돼요. 이 정도면은 천정의 천적으로 신민중 구단이 오히려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신민중 구단도 확실히 이제 세계 무대에 나가서 중국 기사들하고 두면은 경쟁력이 확실히 있습니다. 확실히 근 1, 2년 전과 다르게 확실히 본인이 좀 스텝업, 좀 네. 레벨업한 느낌이 확실히 들고 좀 여유가 좀 생겼다고 해야 될까요? 전체적으로 바둑을 바라보는 시야나 사실 LG배에서 좋은 성적 거둘 때 그때까지만 해도 조금 불안정한 바둑으로 계속 이겼다면 지금은 확실히 한 컵을 벗었다는 느낌을 좀 받게 돼요. 그렇긴 하지만 네, 그쪽도 좀 길이 열려 있다고 해야 될까요? 지금 여기로 둘 때 끊는다는 게 아니죠. 보통 초반이라면 끊을 텐데 지금은 전혀 그렇게 싸울 필요가 없죠. 그렇죠. 이거는 괜히 혹시 모를 물론 이렇게 두더라도 너무 안 잡힐 것 같긴 하지만 굳이 이럴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진짜 살려만 주면 네. 무조건 된다. 넘어가면은 사실 이 자체로도 굉장히 큰 견제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것으로 여기에 집을 지키려고 뭔가 해봤는데 그냥 여기 딱 나가는 순간 바로 견제가 되기 때문에 신민중 구단은 그냥 안전하게만 두면 됩니다. 그렇죠. 미스터리하네요. 천정일 구단이 느닷없이 젖히고 말을 못한 수에 대해서는 갑자기 정말 그냥 흑이 주도권을 잡았지만 아직 뭐 승부가 나려면 멀었다. 그래도 초반의 전투에서 잘 이득 봤구나 하는 장면에서 그냥 사실상 이거는 너무 좋아도 너무 좋아졌는데 이렇게 변했어요. 그러니까 좋지만 이제부터 승부의 느낌에서 왜 바둑이 끝났지로 변해버린 거거든요. 신민중 구단이 조심조심하는 그런 행마를 그냥 지켜보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저희도 보면서 이것 조심해야 되고 이 부분은 좀 신경 써야 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바둑이 좋다고 하더라도 큰 차이는 절대 아니니까 여기에서 조금 득을 보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많은데 지금 대부분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살려만 주고 살려만 달라고 하고 네. 그냥 내 집 내가 지키고 상대 집 키울 만큼 내비둬도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보통의 경우는 이제 바둑이 불리한 쪽에서 쓰는 이제 승부수 같은 게 좀 약점이 너무 많이 노출이 돼 있어도 그래도 최대한대로 모양을 크게 키우고 한번 들어오면 좀 어거지성으로 억지로라도 한번 잡으러 가보면서 이제 승부를 보는데 지금은
그냥 이런 정도로만 계속 견제를 해줘도 팩이 그 나머지 집을 다 집이 되더라도 흙에 처음 우악이 잡으면서 벌어놨던 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흙 쪽에서 뭐 불리해지기가 어려운 바둑입니다. 그러니까 흙은 굳이 판을 주도할 필요 없이 네. 여기는 여기, 여기는 요 정도. 그러니까 상대가 더 반발하지 못할 수준으로만 득을 보면서 운영을 하면 되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 흙 입장에서는 물론 여기가 뭐 들어가면 패는 충분히 나겠죠. 하지만 이런 거 그냥 할 생각조차 안 하고 그냥 두면 됩니다. 머릿속에 그리지도 않을 것 같아요. 네. 떠오르지도 않을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최고 쉽지? 약간 이 생각만 할 것 같거든요. 너무 그렇죠. 그냥 너무나도 쉽죠. 또 재밌는 건 이렇게 두면서 또 여기가 아까 열칠 봤는데 한 대여섯 집이 또 순식간에 불어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두면은 10집 봤던 거에서 한 뭐 7집이 그냥 또 바로 불어났네요, 여기가.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그런 멘트들 모든 것들이 이렇게 되면 된다라는 게 진짜 말 그대로인데 끊으면 또 집 늘어나고 그렇죠. 그러면 또 백이 또 어거져 집 키우면 또 어딘가 또 흙집이 늘어나고 이런 구조로 판이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판의 절반이 아예 마무리된 부분 아닙니까? 이 그렇죠. 절반에서 더 이상 진행될 게 없어요. 결국 이 절반 가지고 바둑판을 둬야 되는데 요 일대가 흙의 집이 압도적 앞서는 상황에서 여기가 백이 집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지금도 백은 여기 둬야 되는데 못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결하는 순간 여기 집 하나도 안 나지 않습니까? 근데 흙은 여기랑 여기가 합치면 확정가가 아까 60집 봤는데 한 10집 또 들었죠? 여기도 두 칸 벌리면서 네, 거의 70집인데요, 이제. 여기가 덤에 가깝다고 보면은 글쎄요. 여기 10집 또 좀 안 되고요. 도대체 어딜 가서 70집을 만들죠? 이게 한 40집 정도는 나야겠죠. 그러니까 흙집 늘어나는 거 계산 안 하고. 근데 그게 40집 나면 또 어딘가 흙집이 늘어날 수밖에 네. 없거든요. 이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40집이 사실 날 수는 있는데 당연히 흙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0집을 내려면 이런데 밀어가고 뭐 여기 키워가면서 여기 차단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흙도 여기 두면 이게 또 10집 가까이 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흙도 집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변도 백이 이렇게 둬야 되는데 나중에 흙이 또 이런 것도 찝고 이렇게 먹어도 여기도 또 약간 더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런 데들이 늘어나는 데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러니까 바둑이라는 게 혼자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집을 짓다 보면 어딘가 문제가 생기고 또 상대가 또 얻어낼 게 있기 때문에 혼자 집을 지으려면은 정말 압도적인 두터움을 가지고 있던가 아니면 상대 약한 돌 때문에 계속 신경 쓰여서 그걸 지킨다거나 이럴 때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흑돌이 약한 돌이 하나도 없어요. 그나마 약하다고 하면은 요 돌이 아직 그래도 만에 하나 미생일 수가 있다. 자, 만에 하나인데 만에 하나도 아닌가요? 이렇게 두고 뭐 잡으러 와도 조금만 쳐도 꽂히면 살아있네요. 진짜 만분의 1의 느낌이네요. 네. 만분의 1로 이 돌이 위험해질 수가 있고 안전하게만 두면 됩니다. 자, 만에 하나 이쪽 대만을 신경 쓴다고 해도 이 흑돌들이 자연스럽게 오면서 또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흑은 정말 무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백은 뭐 그 자리를 사실 안 둘 수가 없어요. 뭐 거기를 차단해야 그래도 하변 쪽에서 집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곳을 차단을 하는 것이고요. 저는 그래도 하나 늘어놓고 두지 않을까 싶었는데 나와 끊는 수가 있으니까 손 빼긴 좀 어렵잖아요. 네, 날일자나 뭐 입구자. 네, 아마 천녀의 구단은 자연스럽게 날짜 가는 게 어차피 그 다음에 여기를 둬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뭐 여기 정리가 된 다음에 하나만 밀어놓는 정도인가요? 네, 그래놓고 그게 또 뭐 이런 데 오면은 집은 늘어나지만 결국 선수를 뺏긴 게 더 싫다 이런 얘기일까요? 그래서 저는 근데 네, 저도 거기에는 좀 늘어나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반대로 흙에 호구를 치면은 그러니까 여기를 백이 안 둬서 여기를 호구를 두면 물론 저 치면 다 집은 나죠. 다 집은 나는데 뭐 여기 또 집이 나지만 흙도 또 집이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되면 판이 더 이상 진행될 데가 없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판이 다 채워지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 늘어서 좀 더 움직였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화면을 차지하면서 어떻게든 집중력 맞춰보겠다
이런 의사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밀어놓지도 않고 일단 호흡도 두네요. 보니까 이제 오늘 대국이 끝나면은 나중에 이제 그 혹시라도 내년이나 또 이렇게 갑자기 그 두 팀이 만나게 될 일이 있으면은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중심 베이징에서 오더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오더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죠. 네. 사실 이 대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녀의 구단이 100을 진 걸로 봐서는 아, 중심 베이징 팀이 홈이라고 네,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녀의 구단의 그 자존심 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신민정 구단한테 두 판 졌다고 내가 피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테고요. 그리고 또 100이면은 조금 편하게 시작하니까 그런 게 분명히 있긴 있었겠네요. 더군다나 신민중 구단의 선전팀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약팀이거든요. 네. 설령 천녀의 구단이 진다고 해도 3대1로 이길 자신이 있기 때문에 아, 그렇죠. 만약에 제가 중심 베이징 팀의 감독이었다면 천녀의 구단이 자존심도 있지만 지더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어라는 그런 자신감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너무 일리가 있는데요. 지더라도 이길 수 있다는. 네, 충분히 제 생각에는 네. 3연승을 해야 되지만 확률이 50% 넘어 보이거든요. 그만큼 전력이 중심 베이징이 탄탄합니다. 네. 그러니까 좀 빈틈이 없는 전력. 그러니까 뭐 압도적인 에이스가 있는 느낌은 아닌데 그렇다고 어디가 구멍이지라고 찾으면 중심 베이징 팀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위권에 유지할 수가 있는 거고요. 반면에 선전팀 같은 경우에는 어느 부분을 강점으로 봐야 될까 싶을 정도로 좋은 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신민정 구단이 더 좋은 모습 보여주는 것밖에 없는 팀이기 때문에 좀 중심 베이징에 좀 여유가 느껴지는 전략이라고 봐야 될까요? 저 지금은 너무 기분 좋은 자리잖아요. 저는 사실 지금 여기 2단보다는 아까 전에 여기를 앉는 것이 안일 해설위원이 말했던 거기는 너무 늘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호구가 딱 되는 순간 바둑 자체가 판이 그렇지 않아도 좁은 것 같은데 더 좁아지는 느낌이 들어서 거기는 무조건 늘었어야 될 것 같고 지금 장면에서 또 사실 젖혔어야 될 것 같은데 이때는 이미 좀 더 늦은 느낌? 이 천여의 구단은 워낙 바둑이 좀 미세하고 네. 그 조금이라도 유리한 바둑을 많이 두다 보니까 좀 버티는 게 그렇게 익숙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초반을 버리면서 뒀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뭐 버텨봐야지 이 생각밖에 안 하는데 천여의 구단은 워낙 정리가 뛰어나고 좀 그런 마무리하는 운영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오히려 바둑을 좀 크게 그르쳤을 때 승부수를 좀 날리는 타이밍이 좀 안 맞는다.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 대국을 보면요. 그런 건가요? 원래 이제 공격이 타개가 센 사람들은 네. 사는 수만 보여서 공격을 잘 못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천야의 구단 눈에는 너무 그냥 자기가 무리를 할 때 정리되는 수순만 보여서 그냥 차마 무리를 하지 못하고 지금. 너무 눈에 보이니까 승부수를 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박영훈 구단이 사실 공격 싫어하잖아요. 네, 너무 그렇죠. 선수가 눈에 보인다고. 그러니까 확실히 자기가 주무기인 기사는 반대로 하는 게 너무 힘들 것 같기는 해요. 단단하네요. 정말 신민정 구단다운 수고요. 저수로 이제 제가 아까부터 계속 걱정하던 그 혹시 모를 만한 저 위쪽 극돌은 완성이 됐고 이수의 의미는 역시나 백이 이쪽을 두는 게 지금은 큰 자리긴 합니다만 이제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너무 철벽이라서. 이제는 뭐 이 돌이 잡힐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곳과 이곳이 맛보기가 됐고 이곳으로 인해서 확실하게 판이 정리가 됐다. 신민중 구단의 일종의 승리 선언, 네. 그러니까 세레모니 같네요. 약간은. 그러니까 만약에 바둑이 만만치 않거나 불리하면 여기를 둘 리가 없잖아요. 무조건 뭐 3-3을 들어가서 수를 내려고 하지. 근데 여길 뒀다는 거는 그냥 이거 지키면 뭐 이런 데 이제 둬서 뭐 물론 너무 쉽게 뒀기 때문에 차이는 좀 줄어들었을지 몰라도 그냥 사실상 끝났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냥 약간 천야의 구단을 약간 실제 꾸짖는 느낌도 있는 게 여기 이렇게 느슨하게 두면 나 그냥 이걸로 이겼다고 할 거야. 약간 네. 이런 느낌이거든요. 실제로도 계산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집이 또 이게 아까 언급한 대로 몇 집 늘었고 여기도 호구 치면서 또 집이 늘었기 때문에 흙이 여기까지 오면 이제 70집이 훨씬 넘잖아요. 그렇죠. 훨씬 넘죠.
거의 상면까지 90집은 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여기가 40집이 조금 넘는 정도. 이거는 뭐 계산을 굳이 해봐야 될까 싶을 정도로 차이가 있거든요. 분명히 좀 좁혀졌지만 뒤집을 수가 없는. 네. 그러니까 프로 기준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물론 시청자 여러분들이 느꼈을 때는 기껏해야 10집과 15집 사이일 텐데 네. 그걸로 뭐 덤도 7집반이고 100%가 되냐 싶지만 사실 이 정도 되는 기사들은 네. 한 집 손해 보는 것도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끝내기 단계에 돌입하게 되면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국놀 10집 정도 좋으면 그리고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 사실 역전 안 당하잖아요. 네. 지금은 착각이 나오지 않는 이상에는 역전이 나올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좀 멀리 가네요. 그래도. 그러니까 신민준 구단의 생각은 이제 뭐 백이 막아주면은 빌겠다는 걸까요? 네. 이것만 둬도 사실 요 끝내기를 먼저 한 거기 때문에 약간 득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기는 뭔가 좀 밀려고 둔 것 같아요 지금. 사실 그냥 밀 생각이 아니라면 나를 잘 네. 뒀겠죠. 천하의 구단 바둑을 중계하면서 이렇게 한국 선수가 편안하게 두는 거 너무 오랜만인데요. 기억이 나시나요? 아니요. 저는 기억이 그러니까 너무 확실히 이제 뭐 중반 전투나 종반 전투에서 이겨서 네. 이제 그냥 끝나기 직전 말고는 이렇게 이른 수순부터 수적인 이야기를 별로 안 하고 그냥 어떻게 정리하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천하의 구단 같은 경우에는 가끔 무기력하게 질 때 초중반에 치열하다가 어느 중후반 넘어가면서 전투에서 한번 크게 패하고 그 다음부터 손 못 쓰고 지는 경우들은 네. 종종 있어 왔는데 이렇게 초반 전투부터 타협 없이 끝나서 그냥 이렇게 쭉 밀린 바둑은 저는 기억이 없거든요. 네. 지금은 일단 집 뭐 흙이 조금 이후에 이제 물러설 수도 있긴 하지만 지금 계산해 봤을 때는 거의 뭐 반면 15집에 가까운 차이가 계산이 되기 때문에 뭐 역전 당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이 자리 조용히 지나갔지만 이게 프로 기사들한테 쉽지만 사실 아마추어 분들한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우상기 여기를 사활이요. 왜 백이 받았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기를 안 이으면 끊고요. 끊는 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끊고 뭐 여기를 두는 게 아니라 여길 치중 가면은 잡혔어요. 이렇게 뒤로 밀었을 때 백이 이게 잡힌 모양입니다. 여기를 두면 단수 쳐서 여기 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손뼈도 잡혔나요? 손빼도 잡히네요. 네. 잡히는 모양이고 이게 귀곡사 모양이죠. 네. 결국은 여길 둬도 백이 이곳을 둬도 단수를 흙이 치면- 단수 치면요. 여기 백돌이 없죠. 네. 귀곡사 모양 이게 잡힙니다. 그냥 잡히니까 손을 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끊어서 치중 가는 수는 꼭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분명히 나올 모양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상기 모양 같은 경우를 보통은 이제 귀에서 이런 식으로 막 되어 있으면은 뭐 10집 여기랑 뭐 비슷해. 그냥 눈대중으로 아마추어 분들은 개가를 하실 때가 많아요. 그냥 뭐 여기랑 비슷하고 뭐 여기랑 비슷하 이런 식으로 계산하실 때가 많은데 우상기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 밀고 들어가면서부터 집을 원래대로 계산해야 되는 부분이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6집밖에 안 되는 곳인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너무 눈대중으로 세지 마시고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디테일하게 세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나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저거랑 비슷해지려면은 좌변 이쪽이 흙이 먹는 게 아니라 막혀 있어야죠. 이렇게 막혀 있어서 네. 젖혀서 끝내기를 당하면 요거랑 비슷하죠. 네. 딱 그렇게 되면은 이제 똑같은 모양, 네. 비슷한 모양으로 계산하셔도 괜찮은데 지금 같이 흙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좀 드무니까요. 네. 요거 하나 밀어져 있는 경우는 많잖아요. 아, 그렇죠. 이 정도 많죠. 예, 요 모양이면 요거보다 확실히 큽니다. 네. 그거는 적어도 서너 집 정도 차이가 나는 모양이기 때문에 이거랑 비슷할 것 같은데 나중에 걔가 몇 집 졌지?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무조건 여기서 오차가 난 거거든요. 이제 또 아마추어 분들 대국하시는 걸 이렇게 보다 보면은 끝나고 이제 복귀나 이런 걸 들어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오차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렇게 집을 뭐 프로 기사들처럼 진짜 디테일하게 뭐 둘, 넷, 여섯, 여덟, 열 이런 식으로 세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우상귀랑 우하귀
비슷하고 뭐 우변이랑 좌변 이렇게 너무 눈대중으로 세다 보면은 특히나 이제 귀 모양에서 굉장히 오차가 많이 납니다. 일종의 그 똑같은 거를 매칭시켜서 일단 맛보기 느낌. 그러니까 네. 끝내기 맛보기 개념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긴 한데 물론 프로 기사들도 그런 계산을 하긴 합니다. 네. 하지만 굉장히 디테일하게 세서 똑같은 집을 맞춰놓고 이건 똑같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물론 그렇게 완벽하게 계산을 하시면 이미 아마추어 단계가 아니겠지만 네. 너무 무신경하게 지나가시지 않으면 앞으로 개가에 굉장히 좀 좋은 발전이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되네요. 지금 신민중 구단은 여길 밀어가면서 조금이라도 혹시 더 늘어날지 모르는 거를 이제 정리해놓고 지키겠다. 뭐 일단 그런 뜻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좌변을 깨러 들어와도 흙집이 많이 깨져봐야 10집 남짓이잖아요. 그렇죠. 뭐 끊어서 뭘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백이 먼저 두더라도 그냥 뭐 이런 정도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하는 거는 이 정도까지이기 때문에 흙이 지키는 거랑 한 10집 정도 차이 나겠네요. 이제 중앙에 흙이 단수를 치면서 이제 흙이 먼저 두면은 뭐 그쪽도 있고 좌상 쪽 단수만 여기 쳐도 네 그렇죠. 흙집이 또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신민준 구단은 그곳을 손을 뺀다고 해도 백이 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밀어간 거고요. 또 일단 뭐 중앙을 둬야죠. 저는 천녀의 구단 착각한 것도 착각한 거지만 그 다음에 뭔가 더 느슨한 수들? 너무 무기력한가요? 네. 저는 네. 천녀의 구단이 워낙 대단한 기사라서 제가 더 말을 언급 못 하고 있는데 이렇게 두면 혼나야 되는데 천녀의 구단이니까 차마 말을 못 하고 제가 볼 때는 이수를 딱 당하는 순간 뭔가 그 승부에 약간 끈을 놔버렸다 그런 느낌이 드네요. 뭔가 확실히 순간적으로 승부는 끝나버렸다. 네. 그리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내가 흑이면 절대 지지 않을 바둑이 돼버렸으니까 좀 아예 마음을 놓은 상태고 네. 또 이게 개인전이 아니다 보니까 쉽게 포기를 못하고 계속 두고 있는 그냥 두고만 있는 바둑 내용에서 뭔가 물론 천녀의 구단이 버틴다고 해서 신민중 구단이 질 바둑이라고 생각은 되지 않지만 진짜 너무 뭘 안 한다? 그렇죠. 그냥 바둑알을 네. 놓고 있는 느낌이지 바둑을 둔다는 느낌은 네. 아니거든요. 그냥 단체전이니까 돌을 바로 거두지 못하고 그냥 진짜 두고만 있는 느낌이잖아요, 지금은. 이게 아무래도 같은 장소에서 진행이 되고 주장이 먼저 패배한 소식이 들리면 선수들이 조금 더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끝까지 한번 둬보는 느낌이지 이 대국을 내가 뒤집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식은 없는 걸로 바둑 수로는 적어도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네. 신민중 구단이 물론 두텁게 잘 너무나도 정리를 잘하고 있긴 하지만 천녀의 구단도 마찬가지로 뭘 특별히 하려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둘의 호흡이 완전히 환상적이에요. 마치 이긴 사람이 그냥 이긴 사람처럼 두고 진 사람은 졌다는 느낌에서 반발하지 않고 두니까 네. 이렇게 환상의 호흡으로 흙이 정리가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쨌든 참 기이한, 좀 특이한 하루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심지어 지금 중심 베이징은 1위를 달리는 팀 핵심 카드 천녀의 구단이 이렇게 무기력한 바둑 뒀다는 거는 참 보기 드문 그런 광경이네요. 그래도 한번 또 노려본다면 혹시 여기 이런 데 두면은 여기 한번 붙여서 예를 들 때 치중을 딱 가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마지막 승부 호흡이죠. 이렇게 걸어가면 흙이 좀 피곤할 것 같거든요. 흙은 뭐 좌변을 그렇게 지켜서는 안 되겠는데요. 일단 그쪽 약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뭔가 좀 더 중앙을 좀 더 정리해 놓고 지키던지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는 끌어놔야죠. 끊어놓는 것 자체로 이득인 자리잖아요. 지금 뭐 신민중 구단은 이런 부분이 이제 뭐 확실히 선수가 들으니까 여기까지 살릴 수 있을지 몰라도 일단 이런 것도 좀 생각은 해보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나가는 것도. 그러니까 혹시 잡히더라도 뭐 집으로 손해가 없잖아요. 그렇죠. 일단 집으로 깬 거죠. 네. 엄밀히 말하면 놓고 잡을 수 있게만 한다면 네. 오히려 집을 줄이는 셈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역방향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추천하는 수법은 아닙니다만 지금 상황이면 충분히 가능하죠.
그리고 신민준 구단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렇게 어려운 수리키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네. 결행할 겁니다. 지금은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가네요. 자, 그쪽에서 정리를 하면서 이 전투가 끝나고 나면 이 판은 완전히 마무리가 된다. 약간 좀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런 수익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쭉 나간 다음에 끊고 늘을 때 백이 또 손을 빼기에는 이거 느는 것이 한 점 살리는 것과 하변이 선수이기 때문에 수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뒤로 둬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면은 다 놓고 따고 흙이 물론 좌변은 깨질지언정 여기 하면서 이 부분이 다 집이 좀 불어났잖아요. 그러면서 좌상 쪽에 혹시 백집이 늘어날 만한 장면도 다 지워졌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신민준 구단은 약간 이런 수익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신민준 선수의 이 바둑에서는 실수라고 할 만한 수가 한 수도 없었죠. 그렇죠. 뭐 인공지능이 보면 모르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단 한 수도 인공지능이 보면 사실 모든 수가 문제이기 때문에 왜냐면 인공지능에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끝까지 모든 걸 도보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번 쭉 나열해보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는 수들이 왜 불안해하고 왜 흔들리는지 파악할 수가 없죠. 감정도 없고 네. 끝까지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바둑을 사람의 기준으로 본다면 흙이 실수한 거는 보통 흙이 이런 수들을 들 때는 이제 뭐 수를 좀 무조건 내야 된다. 근데 만만치 않다. 이렇게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대충만 정리만 되면 된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흙 입장에서는 부담이 없습니다. 이렇게 또 득을 볼 의지가 없는 싸움도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은데 그냥 그 남아있는 빈 공간을 채운다. 네, 그런 지금 느낌이죠, 그냥. 그러니까 이건 프로 기준이긴 합니다. 전적으로 프로 기준이긴 네. 한데 왜냐면 수리키가 뭐 쉽다고 표현을 하지만 이제 신민준 구단 기준에서 쉬운 거지 그렇죠. 뭐 절대 쉬운 판단들은 아니지만 뭐 어쨌든 프로 기사 기준에서 보면은 이거는 판을 그냥 지우개로 좀 지우듯이 네. 빈 공간을 채워 넣는 그런 인상이 더 강합니다. 종종 진짜 너무 이겼는데 판이 정리가 안 될 때 이런 선택들을 하잖아요. 네. 지금 신민준 구단이 딱 그런 모양새로 바둑을 두고 있고요. 백이 늘면 이제 앞서 보여주신 대로 이쪽 지키는 거와 이쪽 순행이 맞보기가 되는데 이런 거 찝어서 양쪽으로 대비하려고 하면 끊어 가버립니다. 오히려 이거는 뭐 이렇게 좀 밀어버리면은 이게 좀 위험해지죠. 상변도 정리가 안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 수익기가 그래도 조금 복잡한 건 이런 거거든요. 내수 세수 짧은 거 아닌가 하는데 이쪽 붙여가는 게 있죠. 바로 백이 잡힙니다. 이게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프로 기사에는 한눈에 보이잖아요. 이 네. 싸움 자체가 어차피 되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너무 빠질 데가 없어서 이거는 이렇게 진행될 리는 없고요. 백이 아무리 뭐 바둑이 졌다고 해도 좀 변화를 깨야 할 텐데요. 먼저 젖혀가면서 조금 변화를 원하고 있지만 확실히 끊어간다면 흙은 별 걱정 없을 것 같아요. 네. 전야의 구단은 수가 나지 않는 선에서 그래도 이렇게 두는 것이 가장 좀 지불이 이득이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한 것 같긴 합니다. 지금 흙이 이제 백이 바라는 최고의 그림. 그럴 리 없겠지만 그냥 이어서 이거는 너무 심한가요, 이거는? 이거는 진짜 신민준 구단이 끄는 게 도대체 무슨 수인지 알 수가 없어지거든요. 네, 지금 여기 끊어서 이렇게 두고 단수를 치면은 뭐 잊질 못하잖아요. 막히는 수가 있어갖고. 그게 또 끊어가는 수가 있긴 하잖아요. 먼저 이어야 되네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흙이 여길 잊고 지킬 때 밀어서. 조금 멋을 부리면은 좀 부리면 여기를 하나 먼저 두는 거예요. 나가놓고 이으면 여기 지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가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와야 되니까 여기를 다 회돌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죠. 이건 별로 악수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석점을 못 버리게 좀 사전에 막아놓고 두는 게 방법도 되고 그러니까 지금 뭐 다양한 수법들이 나오는데 다 가능합니다. 그냥 앞서 이제 송태건 해설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판을 정리하려는 거기 때문에 네. 득점을 하려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흑의 의도는. 시간 때우기인가요? 뭔가 공 돌리기? 아, 그렇죠.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뭐 1대0 같은 축구 스코어에서는 네. 마지막에 서로 막 달려들어서 네. 어떻게든 변화를 이끌려고 하지만 이게 3대0, 4대0이 되고 이제 추가 시간 접어들면은 그냥 공 서서히 돌리다가 이제 서서히 마무리하잖아요. 네. 서로 저희 악수 타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두 선수가 두고는 있지만 마음속에서 악수할 준비를 하고 있는 네. 그런 진행들이고 물론 바둑이라는 게 묘해서 이러다가도 한번 실수하면은 확 뒤집히기도 하는 게 바둑의 매력이기도 합니다만 그런 일은 거의 없죠, 사실. 이 정도 되는 선수들 사이 네. 바둑에서 또 초읽기도 1분 초읽기 있는 상황에서 그런 변수가 일어날 일은 별로 없죠. 예를 들어 30초 초읽기고 어느 순간 판단을 좀 잘못하고 있었고 뭐 이런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은 이런 바둑 그리고 또 전 세계 탑 클래스 기사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변수는 없다고 보는 게 맞죠. 네. 개인적으로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해서 이런 게임들을 보면은 농구 게임도 그래요. 한 1분에 10점 차이 나면 사실상 끝난 거거든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인데 산술적으로는 역전의 가능성이 있는 네, 그렇죠. 그런 느낌이에요. 이 바둑도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데 산술적으로는 역전의 가능성은 남아있는 언제든 단수만 못 보면 역전될 수가 있으니까요. 옛날에 뭐 요즘도 가끔 이야기하는 것 같긴 한데 이제 박정상 해설위원이 해설할 때 그런 이야기 한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축구 같은 경우는 나중에 뭐 한 1, 2분 남아 있는데 10대 0 차이면은 도저히 시간상 역전이 불가능하잖아요. 아, 네. 산술적 불가능한 상황이 네, 있죠. 근데 바둑은 100집 지고 있어도 진짜 단수 하나 못 보면은 역전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끝날 때까지 뭐 역전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사실 그런 거 보면은 야구랑 좀 비슷한 게 턴 게임이잖아요. 일종의 그렇죠. 턴이 한번 넘어오면은 야구도 사실 뭐 9회 말에 뭐 10점 차 차이 나면 사실 뒤집히는 일은 없지만 가능성은 있잖아요. 네, 가능성은. 그렇죠. 그러니까 벌어난 일이 없을 뿐이지 가능성은 항상 있는 거니까 그게 턴 게임과 시간 제한의 좀 차이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바둑도 시간 제한이 뭐 제한 초읽기가 있긴 하지만 계속 둘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니까 이제 여기가 막혀도 빠져나간다는 거네요, 지금. 오히려 있는 게 악수다. 네, 이게 뭐 언뜻 봐서는 촉촉수 같은 건데 이게 자충이 되어 있어서 촉촉수가 아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여기 붙인 것 같은 경우는 뭐 수를 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제 하변 모양 같은 경우는 흙이 늘고 이거 잡히는 거 있으니까 둘 때 이렇게 막히게 되면은 바로 수가 나는데 그곳을 좀 먼저 지켜놓는 것입니다. 그럼 그래도 천영의 구단이 승부수 같은 느낌인 게 그냥 말씀드리기 전에 벌써 둬버렸는데요. 일단 시민연 구단은 이점 받아줄 의사가 없었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이제 이걸 해두지 말까요? 아니면 여기 먹이치는 수를 좀 보면서 또 이어서 버텨서 혹시 여기까지 잡아내고 또 이때 두면 또 버티고 또 패로 이제 네, 이렇게 해서 정말 백이 집이 커질 수 있는 최대한치로 키워서 버티고 이쪽 대마랑 팩감 써가면서 버티는 그러니까 정말 이거야말로 아까 저희가 언급하던 역전의 가능성이랄 것 네. 그런 게 분명히 위험해지거든요. 신민준 구단은 이미 알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영일 구단이 뭘 생각하는지 안다라는 느낌을 주면서 행마를 했습니다. 신민중 구단도 그곳이 지금 봉쇄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한 점을 정리하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뭐 백도 찝었습니다만 사실 단수치고 이게 잡히는 모양은 그러니까 원래 백돌이 잡히는 모양은 아니었어요. 네, 살 수 그렇죠. 있지만 여기를 흑의 의도는 이쪽으로 단수친다는 거였을까요? 이렇게 두고 뭐 이런 식으로 띄어서 이쪽 잡으면 된다. 네. 뭐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백이 여기만 못 있게 하면은 그렇죠. 여기만 못 있게 하면 되거든요. 지금 이수의 포인트도 이곳을 못 있게 하려는 데 있어요.
오늘 신민준 구단은 여러 번 언급합니다만 빈틈이 없네요. 네. 오늘은 빈틈이 없어요. 완벽하게 두고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 이제 신민준 구단보다는 천야의 구단이 너무 좀 생소한, 저희가 중계를 해보면서 너무 처음 거의 보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좀 신기할 뿐입니다. 정말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도 천녀의 구단 바둑을 많이 보고 또 해설도 많이 했습니다만 진짜 뜻밖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 정도로 좀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사실 그건 또 신민준 구단이 또 잘 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왔다고도 생각을 해요. 네. 물론 천녀의 구단 컨디션이 좀 안 좋았던 것도 있겠지만 그 상황을 몰아넣은 신민준 구단의 또 역량을 칭찬을 해야겠죠. 사실 상대가 잘 두면 자연스럽게 본인이 또 못 두게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본인이 못 두다가도 상대가 좀 흔들리기 시작하면 금방 살아나기도 하고요. 확실히 좀 1대1 대결이다 보니까 상대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신민준 구단은 이제 상변 쪽을 뭐 잡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흑도 약점이 있어서 이 부분에 이제 약점이 있어서 잡을 수는 없고요. 선수로는 정리를 할 수 있으니까 정리를 하고 여기 이제 백 붙여놨던 곳, 이곳을 두면은 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정리하고 나면은 백이 여기를 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도 크긴 큰데 이 한 점이 잡혀 있으면 뭐 아까 이렇게 순회라고 하는 건 혹시 패 모양이 있지만 네. 그냥 이렇게 두는 게 굉장히 큰 끝내기거든요. 그리고 여긴 끝내기가 아니라 저기가 따내져 있으면 이 돌이 잡힐 사활이 잡힐 수도 있네요. 그러니까 즉 백이 손 뺄 수는 없는 자리입니다. 네. 거기로 둘 수도 있네요, 지금. 마음만 먹으면 잡으러 갈 수가 있는데 네. 굳이 잡으러 갈 마음을 안 먹을 것 같네요. 백이 뭐 손을 아예 뺄 수가 없습니다. 네, 하변을. 그러니까 지금 백이 먼저 끊어놓는 이유도 거기 리으면 이제 바꿔치기로 갈까봐 그런 네 건가요?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고 이쪽을 바로 둘까봐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야, 이거는 흑이 진짜 이 바둑은 만약 흑이 불리한 상황에서 봤으면은 훨씬 더 재밌었겠는데요. 그러니까 조금 불리한 상황에서 마지막 싸움이 펼쳐졌다면 네, 뭐 흑이 뭐라도 만들려고 하면은 사실 만들 것 같기도 하는 모양들이잖아요. 충분히 저희도 지금 워낙 차이가 나니까 수익기조차 거의 안 하고 그냥 정리만 계속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 만약에 흑이 불리한 상황에서 뭘 만들어내야 역전한다 하면은 치열하게 보면은 뭔가 있을랑 말랑한 그런 거죠. 지금 만약에 미세하다면 흑은 무조건 여기를 두 점을 살리는 게 아니라 뭐 여기를 끊어서 뭔가 하겠죠. 뭔가 예. 했을 때 과연 이 대만은 살아 있느냐. 예. 그랬으면 진짜 재밌었을 것 같은데 역시 그런 거 할 리가 없죠. 아예 생각을 안 할 것 같은데요. 아예 수익기를 아예 안 하겠죠. 그쪽에 대한 생각을 진짜 안 하겠네요. 예, 그냥 이거 하고 백이 지킬 때 좌변을 딱 지켜버리면 너무 넉넉하게, 그러니까 넉넉한 숫자가 그렇다면 뭐 몇십쯤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확실하게 이겨있기 때문에 아마도 신민준 구단 머릿속에서는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아까 끄는 장면에서 봤을 때 그때 흑이 꽤 좋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끌고 나와서 여기 정리했고요. 여기는 집이 났지만 흑이 또 두 점 잡았고요. 백은 다시 지켜야 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백집은 늘어난 게 없고 흑이 결국 여기로 오면서 애초에 백이 젖힌 거부터 비롯된 전투에서 흑이 득을 본 상황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애초에 좋았는데 전투에 득 봤으면 당연히 이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도 이긴 상황이기 때문에 긴 어떻게 보면 중앙 전투 이제 그리고 뭐 마지막 늘어서 진짜 큰 곳은 이제 다 뒀습니다. 또 이제 아까 뭐 여기 붙이는 여기 들여다보는 수 있다고 했는데 싸움하면서 다 없어졌고요. 네. 저는 진짜 천녀의 구단이 오히려 흑번이었으면 더 어울렸을 것 같다는 느낌의 바둑이 될 정도로 본인이 지는 방식, 이기던 방식 반대로 졌어요. 네. 천녀의 구단은 반대로 신민준 구단은 왜 본인이 천녀의 구단한테 강한지를 좀 보여주는 대국을 둔 게 아닌가. 가톨릭을 중계하면서 이렇게 약간 초중반 정도부터
이렇게 편안하게 있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중계를 한 것도 거의 뭐 처음인 것 같은데요. 저 1년 전 기억나요. 1년 전에 변상일 선수랑 시아오라오 선수 바둑이 초반에 한 50수 만에 거의 뭐 판이 너무 쉽게 정리가 돼서 네. 그대로 끝났던 그때 이후로 저는 진짜 1년 만인 것 같아요. 1년 만에 한국 선수가 되게 편안하게 네. 처음부터 끝까지 압도하는 바둑을 둔 게 진짜 1년 만인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대국은 신민준 구단이 바둑을 잘 뒀습니다. 네, 잘 두기도 했고 천녀의 구단답지 않게 두기도 했고요. 후반전은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네요. 신민준 구단이 잘 뒀고 천하의 구단은 무기력했고. 그리고 아까 이제 중반 부분 때도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만 역시 백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를 좀 뭐라도 좀 크게 키워놓고 지켰어야 그래도 좀 천녀의 구단이 많이 불리해도 의지가 좀 남아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드는데 진행되는 수순 자체가 좀 실망스러울 정도로 의지가 좀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너무 타격이 컸던 것 같아요. 여기서 그냥. 네, 거기서 착각이 있었겠죠. 네. 착각이 있지 않고서 그렇게 뒀을 리가 없으니까 착각을 하고 그냥 마음속에서 이 판의 승부를 지워버린 게 아닐까. 네. 거기는 또 묘하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수가 지금 큰 수가 나는 것 같은데 그냥 신민준 구단이 선수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을 수는 없거든요. 단수로 잡히니까 100이 이제 뒤로 둘 텐데 이 한 점은 버렸지만 선수로 처리하고 다른 끝내기를 줄 수가 있어서 이게 더 낫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역시 여기는 흙이 이쪽으로 이어서 처리를 그러니까 이곳을 붙였을 때요. 네. 흙이 이어서 처리한다면 여기 막는 것이 선수가 되는 게 좋은 끝내기예요. 그렇죠. 여기 살아가는 것 때문에 다시 또 흙이 뭐 여기든 지켜야죠. 이쪽은 잡아야 되는데 그때 백이 또 이쪽을 또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이곳을 석점을 잡아내고 이쪽 끝내기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부분적으로도 정확한 끝내기입니다. 마지막까지 또 좋은 수준. 근데 이 부분은 꼭 유의해야 될 것은 여기 흑돌이 있을 때의 얘기예요. 그렇죠. 여기 흑돌이 없으면은 이어서 오히려 장문 안 되면 큰일 납니다. 네. 무변이 참 요 모양 이렇게 크게 집이 이렇게 쉽게 나나요? 여기 지금 몇 집 난 거죠? 한번 세볼까요? 우변만. 무변만요. 네. 여기가 잡은 게 셋, 여섯, 여덟, 10개죠. 네. 25, 28, 38, 43, 53, 56집 났네요. 여기가 그러면은 막상 이제 여기 하변하고 거의 똑같네요. 100집이랑. 여기 100 난 거랑 우변 조금 더 늘었네요, 이제. 네. 10, 20, 30, 35. 흙이 더 조금 크네요. 네, 네. 흙이 좀 더 클 것 네, 같아요. 흙이 좀 더 크네요. 여기도 이쪽이 흙이 좀 더 크고요. 여기도 흙이 좀 더 크고요. 네. 그러니까 세 군데에서 비교를 했을 때 모두 흙이 크면서 충분히 승리를 거둘 만한 여기도 지금도 그것도 좋은 끝내기네요. 네, 거기도 여기가 100이 늘 수가 없어요. 네. 여기도 당합니다. 지금은 한 10, 두세 집 반면 그러니까 그 정도 차이로 보이네요. 요거랑 요거에서 여기 두 개를 앞서는 만큼 여기서 빠지고 여기가 네. 집이 그 정도 나는 거잖아요. 딱 그 정도 이긴 것 같아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은 저희가 계속 너무 흙이 좋다고 해서 네. 더 차이가 나실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항상 바둑은 프로기사 바둑은 항상 요 정도에서 큰 뭐 대마가 잡히고 이런 게 아니라면 그리고 신민주 구단이 너무 확실히 이겨있기 때문에 그냥 정리하는 수순으로 둔 거죠, 지금. 사실 여기 안 두기 쉽지 않잖아요. 여기 두 점 잡은 걸로 살리면서 이거 그렇죠. 잡으러 가는 거 분명히 있었는데 확실히 아무리 세봐도 10집 이상 이겼으니까 그냥 네. 정리를 한 거거든요. 보통 이제 고수가 되면 될수록 그 계산으로 확실히 이겨 있으면 수가 보여도 이게 수가 착각할 가능성도 혹시 있으니까 내가 뭔가 좀 착각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수를 안 낼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산력이 이제 자신의 수익기보다 더 네. 믿음직스러워질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수익기 정말 정확한 기사들은 확실히 된다고 생각하면 들어갈 때도 있는데 정말 고수가 되면 될수록 수를 내서 끝내는 것보다
계산으로 확실히 이겼다고 확신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세돌 구단도 정말 전투를 좋아했지만 그리고 전투로 끝낸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이겼을 때는 무리 안 하잖아요. 그렇죠. 끝내기도 다 마무리가 돼 갑니다. 이제 뭐 결과만 기다리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중국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바둑이 다 끝난 다음에 항복을 선언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확실히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중국 룰에 좀 그 개가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죠. 심판이 와서 돌을 다 맞추고 드러내고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 때문에 다두고 투석을 하는 문화가 생긴 게 아닌가. 사실 처음에 이제 중국 어릴 때 중국 선수들 대국할 때는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거의 다 끝까지 두고 뭐 심지어는 공백까지 다 둬놓고 공백 하나 남았는데 돌을 거두고 이러면은 아 진짜 매너가 이게 뭔가 했는데 계속 보다 보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개가를 해버리는 순간에는 어떻게 복귀가 뭐 어떻게 하기가 어렵고 거의 불가능하죠. 네 불가능하고 또 개가도 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네. 본인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심판이 와서 천천히 하나씩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많이 보다 보니까 아 그냥 끝까지 다 뭐 둬볼 건 둬보고 그냥 개가는 안 하고 그냥 돌을 거두는구나 그런 게 조금 이해는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어릴 때부터 중국 기사들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네. 약간 그런 문화가 있는 거고 확실히 중국 룰로 개가를 하고 나면 복귀를 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다 짚어야 돼요. 네, 거의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손을 짚으면 이제 아무리 프로 기사라고 해도 바둑판에 그 선만 보고 판단하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네, 약간의 돌들이 좀 남아 있어야 좀 판단하기가 쉬운 건데 그렇죠. 그럼 진짜 처음부터 다시 하나씩 놓을 수도 없는 거고. 계약까지 한다는 건 사실 복귀를 별로 할 의지가 없다라고 볼 그렇죠. 수도 그러니까 있어요. 오히려 복귀하기 싫으면은 네. 계약까지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정리해야 되거든요. 네, 오늘 대국은 과연 천여의 구단이 복귀할 의사가 있을지. 네. 만약 이 상태에서 끝까지 둔다면은 오늘 복귀하기 싫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끝내기도 한 집짜리, 두 집짜리 이렇게만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가끔 미세하면 팩감과 그 패에 관련돼서 버티기도 있긴 합니다만 지금은 너무 관련이 없는. 네, 지금은 그냥 눈에 보이는 끝내기들 하면 됩니다. 고민 없이. 이제 우변 모양 결국은 계속해서 봤을 때 여기가 보통 이런 돌이 벌어질 때는 흑돌이 뭐 하나 더 있어야 좀 얘기가 되는 경우가 그렇죠. 많은데 너무 쉽게 너무 크게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 그 부분이 승부처였고 천하의 구단이 좀 승부에 대한 의사를 잃어버린 타이밍이기도 했고요. 신민준 구단이 이제 갑조리그에 조금씩 적응을 하는 네. 갑조리그 적응 시간도 좀 필요하긴 하잖아요. 왜냐면 혼자 가서 또 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좀 외로운 부분도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다 같이 이제 여럿이 가면은 좀 그런 부분이 없는데 혼자 가서 대국할 때는 사실 좀 심심합니다. 그리고 컨디션 조절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뭐 말도 안 통하고 네. 음식도 잘 맞는 것도 아닐 테니까요. 여기서 돌을 거뒀네요. 신민준 구단이 불결승을 거뒀습니다. 네, 진짜 뭐 다 뒀는데 좀 복귀할 의지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전야의 구단이 끝까지 다 뒀지만 개가까지 하지 않고 여기서 돌을 거뒀습니다. 네, 일단 신민준 구단 정말 깔끔한 완승을 거뒀는데요. 역시 승부처는
초반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초반에서 중반 넘어갈 때 전투에서 천야의 구단이 본인도 떨리지만 사실 네. 신민중 구단 입장에서도 굉장히 떨릴 만한 상황이었거든요. 네. 거기서 더 강하게 둬서 승부를 봤어야 되는데 거기서 좀 물러났고 신민중 구단이 거기를 잘 찔러 들어가서 좋은 바꿔치기를 만들어냈어요. 하지만 그래도 긴 바둑이었어요. 긴 네. 바둑이었는데 천야의 구단이 뭔가 착각이 나오면서 순식간에 신민중 구단 쪽으로 기울어진 그런 한 판이었습니다. 네, 신민중 구단의 정말 기분 좋은 완승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 중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